이 영상을 보시는 80% 이상의 분들은 유튜브에 아이패드 추천 혹은 태블릿 추천이라고 검색을 한 뒤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다가 질린다 싶으면 뒤로 가기를 분명히 하실 거고, 태블릿 완벽 구매 가이드, 태블릿 제발 이렇게 사세요, 태블릿 베스트 5, 태블릿 탑 3 뭐 이런 영상을 몇 개 더 보고 나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고서는 결국 쿠팡에서 1위부터 5위 중에서 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네이버에 아이패드 혹은 태블릿이라고 쳤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 중에 구매를 하시던가,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매장 직원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알았다 싶으면 구매를 하려고 하셨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좋은 리뷰수가 많고 판매수가 많아서 검증이 된 거긴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제품에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정장을 입고 메탈 손목시계를 차고 구두를 신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가요? 벌써 뛰기 싫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좋지 않은 제품에다가 자신과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면 아무리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해도 태블릿을 사용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태블릿을 자꾸자꾸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학생들이 사봤자 쓸데없는 태블릿을 거르는 방법과 학생들에게 잘 맞고 좋은 태블릿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방법에 부합하는 제품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왼쪽 위에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이시죠? 제가 광고와 광고비를 따로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제품을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사봤자 쓸데없는 태블릿을 거를 때,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 맞고 좋은 태블릿을 고를 때는 이 2가지만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CPU, 두 번째 화질.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분들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이유 중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공부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분들은 태블릿으로 인터넷 강의를 본다던가, 수업 중에 필기를 한다던가, 선생님께서 수업 교재를 파일로 전송해줘서 그걸 본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그림을 그리던가, 음악 작업을 한다던가 등등 다방면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시에서 각 학교마다 태블릿을 지급해주는 일, 노트북을 지급해주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강의도 봐야 하고, 수업 중에 필기도 해야 하고, 선생님이 주신 교재를 수업 중에 계속 켜놔야 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그림, 음악 작업도 해야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공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영화도 봐야 하고, 게임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태블릿 속에 있는 부품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CPU입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 손발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 심장을 저절로 뛰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시작이 되죠? 바로 뇌죠. 태블릿에 있는 CPU 또한 뇌의 역할을 합니다. CPU는 태블릿에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앱을 실행하고, 그 실행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말은 즉,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CPU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CPU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대가 80만원에서 100만원 혹은 200만원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구매를 하려면 용돈을 1년, 많게는 2년 동안 모아서 사야 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여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들 또한 그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는 태블릿을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가성비 있는 태블릿들은 그 가격대만큼만의 성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맞지 않고 성능이 좋지 않아 결국에는 성능이 더 좋은 걸로 다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가성비 있는 태블릿들은 일단 거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나는 가성비 있는 태블릿으로 공부도 잘하고 영상도 잘 보고 다 잘하고 있는데 이거 순 엉터리 아니야? 라고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학생분들이 사용하는 앱들을 처리하지 못할 만큼의 정말 안 좋은 제품들은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런 가성비 있는 태블릿을 사용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잘 되던 앱이 갑자기 잘 안 켜진다, 앱이 안 깔리는 게 많다, 어느 순간부터 버벅거린다 등등 말이죠. 태블릿은 일주일만 사용하고 버릴 게 아니라 매일 몇 시간씩 오랜 기간을 사용할 건데, CPU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날이 가면 갈수록 버벅거리고 잘 되던 앱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등등 불편함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학생이 사용하기에는 CPU가 좋은 게 탑재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학생들은 많은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CPU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가성비라고 불리는 태블릿들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 사용할 만큼의 좋은 CPU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도 좋은 CPU가 탑재되어 있는 태블릿을 구매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다 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분들이 태블릿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공부였습니다. 그 공부 중에서도 인터넷 강의를 태블릿으로 많이 시청하시죠? 서칭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하루에 적어도 3시간, 많게는 6시간까지도 인터넷 강의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눈이 지속적으로 태블릿의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고, 또 그 말은 즉 현재 학생들의 눈에 많은 피로감이 있다는 뜻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 혹은 TV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걸 쳐다보면 그 물체가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랑 똑같이 눈의 피로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보고 있는 태블릿의 화질이 좋지 않다. 그러면 눈이 나빠지는 건 정말 한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을 구매하실 때는 화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화질 중에서도 이 3가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해상도, 두 번째는 픽셀의 밀도, 세 번째는 색 재현이죠. 먼저 해상도가 왜 중요하냐면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선명하고 세밀한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글자와 영상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떻겠어요? 쾌적함을 얻어서 피로감을 덜 느끼겠죠? 그래서 요즘 나온 핸드폰을 보면 정말 뚜렷하다 못해 4K 혹은 8K 영상을 볼 때 정말 실제로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고, 더불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게 되어 해상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픽셀의 밀도인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어떤 게 더 뚜렷하고 선명한가요? 바로 오른쪽 사진이 더 뚜렷하고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 사진보다 오른쪽 사진이 조그마한 네모난 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픽셀의 밀도입니다. 저렇게 픽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어요? 점점 더 물체가 선명해지겠죠. 그 말은 즉 해상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럼 눈의 피로도가 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픽셀의 밀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색 재현입니다. 색 재현은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가 실제 색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만약 이 색 재현이 좋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급속도로 피로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색 재현이 뚜렷하면 눈이 저건 노란색, 저건 파란색이라는 것을 한 번에 인식해서 불필요한 운동을 하지 않는데, 색 재현이 뚜렷하지 못하면 저게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 파란색인지 하늘색인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여 그걸 인식하려고 불필요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빠르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질이 깨지는 영상 혹은 사진을 보면 눈이 아프신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성비라고 많이들 추천하는 제품들은 화질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못 볼 정도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장시간 동안 보기에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나는 현재 가성비 좋은 걸로 잘 쓰고 있는데 눈 별로 안 아픈데? 라고 말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 사람의 눈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화면을 봐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눈을 위해서 화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더불어 인터넷 강의 말고도 영화, 드라마, 게임 등등을 할 때도 눈을 위해서 화질이 정말 중요하니 돈을 조금 아끼겠다고 가성비 있는 제품을 골라서 눈도 나빠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능이 좋은 것을 또 구매할 바에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좋은 걸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학생들은 태블릿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눈을 위해서라도 화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화질을 볼 때는 해상도, 픽셀의 밀도, 색 재현만 보면 되고, 가성비라고 나오는 제품들은 못 볼 정도는 아니지만 장시간 동안 보기에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만약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결국 눈도 나빠지고 더 성능이 좋은 태블릿을 또 구매할 게 분명하니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것을 구매하는 걸 추천한다 입니다. AS, 휴대성, 전기세, 충전량, 디자인 등등등 세부적인 것들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들은 워낙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고, 요즘 좋은 태블릿들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직접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CPU, 화질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4가지는 첫 번째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두 번째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세 번째 갤럭시 탭 S7, 네 번째 갤럭시 탭 S8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